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백록담 한의원 최연승 원장님의 글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. 이게 주제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수 있는 배에 가스 차는 문제거든요. 아, 네네. 그 복부 팽만감 문제요. 맞아요.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, IBS라고 하죠. 그리고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, SIBO,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사실 증상이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렇죠. 내시경 검사하면 깨끗하다는데 이상하게 밥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막 가스차고 불편한 경험들 혹시 당신도 있으신가요? 최 원장님 글을 보니까 이게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네. 혹은 내가 좀 예민한가? 뭐 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속, 그러니까 원인은 전혀 다른 경우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IBS와 SIBO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우선 최 원장님 글에서 보면요. 식사 후에 배가 빵빵해지는 거, 트림 자주 하는 거, 장에서 꾸르륵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뭐 변비나 설사 같은 거. 이런 증상들이 IBS랑 SIBO 둘 다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기능성 소화불량인가 보다 아니면 과민성 대장인가 보다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생각하기 쉬운 거죠. 네네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 최 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. 이 두 질환의 근본 원인, 그러니까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. 작동 원리가 다르다. 네. 증상은 비슷하게 느껴져도 문제 발생 지점이나 해결 방법은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. 내시경에서 괜찮다고 해도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IBS부터 한번 볼까요? 최 원장님 글에서는 이걸 장 자체에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장의 감각이 너무 예민해졌거나 아니면 운동 조절에 문제가 생긴 상태라고 설명하시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작은 자극에도 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. 어허. 이게 또 스트레스나 뭐 수면 부족 같은 자율신경계 문제랑도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. 그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. 장이랑 뇌랑 연결돼 있다고요. 정확합니다. 그게 바로 장-뇌축, 영어로는 gut-brain axis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. 장 뇌축. 네, 쉽게 말하면 장하고 뇌가 서로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 뭐랄까 소통 라인 같은 건데 IBS는 이 라인의 민감도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. 소풍 라인이 너무 예민해진 거군요. 그렇죠. 장 자체는 뭐 멀쩡해 보여도 뇌에서 신호를 좀 과하게 해석하거나 반대로 장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호가 좀 잘 안 먹히거나 하는 거죠.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지는 거고요. 약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문제에 가깝다고 할까요? 그런 비유 좋네요. 소프트웨어 문제. 흥미로운데요. 그럼 SIBO는요? 이건 원인이 좀 더 명확하다고 하셨죠. 네, SIBO는 이름 자체에 답이 있어요. 소장, 스몰 인테스타인의 세균, 박테리아가 과다하게 증식, 오버그로스한 상태, 말 그대로입니다. 소장에 세균이 너무 많아진 거. 상적으로 막 늘어나 버린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? 이 세균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, 특히 그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소장에서 바로 발효를 시켜버려요. 대장까지 가기 전에요. 그러면서 가스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는 거죠.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바로 심하면 뭐 30분 안에도 배가 엄청 빵광해지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게 아주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예요. 식후 빠른 시간 내에 극심한 팽만감을 느끼는 거. 그럼 이게 IBS가 약간 예민해서 느끼는 불편함이라면 시보는 진짜로 가스가 막 차서 배가 부푸는 좀 더 물리적인 현상이겠네요? 정확합니다. 장 안에 압력이 실제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. 단순히 느낌의 문제가 아닌 거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. 원인이 이렇게 다른데 치료법이 같을 수 있을까요? 그러네요. 당연히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최 원장님 글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시는데 치료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. 맞아요.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 보였어요. IBS에는 보통 그 포드맵 식단이라고 하잖아요. 네, 반려되기 쉬운 당뇨 줄이는 거요. 네, 뭐 양파나 마늘, 콩 같은 거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
시보는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시보는 근본적으로 세균 자체를 줄이는 게 목표가 되거든요. 세균을 직접 줄여야 한다. 그렇죠. 그래서 세균의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식단, 뭐 SCD나 바이페이직 다이어트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.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나 아니면 항균 효과가 있는 한약을 사용해서 세균 수를 직접적으로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. 아, 항생제나 한약까지도요? 네. 만약에 SIBO 환자인데 IBS인 줄 알고 포드맵 식단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? 효과가 별로 없거나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근본 원인인 소장 내 세균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시적일 수 있죠. 최 원장님 지적처럼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치료 시간만 길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정말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네요. 근데 더 복잡한 건 최 원장님 글 보니까 이 두 가지 IBS랑 SIBO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요? 아, 네.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. 어떻게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? 예를 들어서 SIBO 때문에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해서 장 점막에 손상을 주거나 염증을 일으키면요. 그 결과로 장이 더 예민해져서 IBS 같은 증상이 유발될 수 있어요. 아, SIBO가 IBS를 유발할 수도 있군요. 네, 반대로도 가능해요. 장운동성이 좀 떨어지는 유형의 IBS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소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니까 그 환경에서 세균이 증식하기 더 쉬워져서 SIBO가 생길 수도 있고요. 와, 정말 얽혀 있네요.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네, 그래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들 하죠. 최 원장님 글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뭐 세균 조절을 먼저 할지 아니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할지 또 자율신경계 안정을 우선으로 할지 그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죠. 결국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, 사이보다 이런 진단명 자체에 딱 갇히기보다는 내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, 그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네요. 최 원장님이 딱 강조하신 것처럼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같은 복부 팽만감이라도 이게 그냥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소장 안에 세균이 문제인 건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최현승 원장님 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. 진단명에 매몰되지 말고 내 몸의 작동 원리에 집중하자. 네, 오늘 최현승 원장님의 글을 통해서 배가 불편한 증상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이 IBS와 SIBO가 어떻게 다르고 또 이걸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그냥 단순히 오늘 좀 소화가 안 되네. 아니면 내가 좀 예민한가 봐. 이렇게 넘기기 전에 어쩌면 내 몸이 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당신의 그 불편함이 단순히 예민함으로 치부되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장 속 환경의 변화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는 아닐까요?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